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 컴프레이션 쓸 때 포문을 두 번 쓰는 것도 되게 까다로운데 이 포문이 포함된 거를 처리하는 것도 되게 까다로워요. 일단 예제를 생각해 볼 건데, 제곱수라는 거는 1, 4, 9, 16, 25, 36 이러한 숫자를 이제 제곱수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12로 나누어서 이제 떨어지는 수만, 그러니까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빵이 되는 수만 이제 원소로 갖는 그러한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1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 수는 여기 중에서는 36이 있죠. 근데 제곱수 중에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12를 4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아래서 했죠. 만약에 이제 3으로 나누면 요것도 빵이 되고 2, 3, 4, 5, 5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럴 경우에는 그 몫이 2고 나머지가 2가 되겠고, 7로 나눌 경우에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5가 되니까 5가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 연산자를 이용을 하면은 뭐로 나누어서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이게 요 결과가 0이 되는지만 잘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냥 두 번째 또 판단을 해야 될 게, 이것도 뭐 제가 그냥 써놓긴 했는데 R이랑 똑같아가지고 A에다가 2를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A에다가 2를 대입하라라는 뜻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꼬를 두 개 쓰면은 A하고 이제 2하고 똑같은지를 판단해라 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결과는 true 혹은 false로 나오게 됩니다. 3을 넣게 되면은 이게 A에 있는 값이 3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라는 뜻이 되고, A에는 지금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그 함수를 생각을 하면, 이제 이 if문을 제가 설명을 안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A에다가 3을 넣어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if문은 이렇게 씁니다. if하고 한 칸 띄고 여기에 이제 표현식을 써요.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할 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식을 쓰고, 이 조건이 이제 만족할 때 끝에 땡땡을 붙여줍니다. 이 조건이 이제 만족할 때 여기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아마 자동으로 될 건데 들여쓰기를 그 4칸 정도 해야 됩니다. 4칸 정도가 4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탭을 한번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는 이 들여쓰게 된 애는 이 조건이 만족될 때만 여기가 이제 실행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이게 실행됩니다. if하고 else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래서 if하고 else if, else if, 마지막에 else 이런 것도 했었죠. else if를 쓰려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else 페어라인 t 이런 건 없음. 홀짝 모두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elif 여기는 이제 조건을 써줘야지. 2는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A에다가 이제 3을 넣게 되면은 이 조건을 해서 A는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뭐 2분이 나오고, A는 할 때 이제 오드가 나오고, 이게 뭐 홀짝 이렇게 돼 갖고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홀수다. 그 다음에 이거를 4를 넣게 되면은 짝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이거는 그냥 로직은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고, 이거를 쓸 수도 있었는데 이 파이썬에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문법을 모르는 것 뿐이니까, 뭐 이 정도는 이제 검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 참에 한번 눈에 익혀갖고 쓰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번 시간에 막 풀 때 이 if문을 써서 푸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게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법 같은 거에서 좀 이제 의도대로 다르게 풀면, 문법 다른 거를 제가 안 알려준 거를 알아야 되니까 구글 검색을 허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그래서 GPT만 쓰지 않고 GPT는 그냥 다 풀어주니까 사고 자체를 막아주는 느낌이라서 좀 별로인 것 같고 구글 검색은 허용하는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구글 검색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내가 뭐 다는 모르겠고 제곱수 중에 한 100가지만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런 게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이런 거를 리스트를 만들고 싶으면은 비어 있는 리스트를 이제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요렇게 한 다음에 그 이거를 예를 들어서 1, 100, 1 이렇게 하면은 PRINT 일단 I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0까지 I가 쭉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제곱을 의미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곱한 얘네들을 다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 어떤 숫자들이 쭉 출력이 되는데 이게 0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뭐예요? 12로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보고 싶고 제곱한 것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튜플로 받아주게 되면은 이거 두 개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1은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그 다음에 25는 12로 나누면은 몫이 2고 그 나머지가 1이죠.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이제 36 같은 경우는 딱 나눠 떨어지니까 빵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여기 뒤에 있는 요게 빵인 것들만 골라갖고 얘를 원소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f 얘가 0이면 리스트에 append I square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저 메소드 싫다라고 하면은 리스트 플러스 얘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줘서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인트니까 인트는 더하기가 원소의 추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그 원소 하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까 이제 제가 본 것처럼 어펜드를 해도 되고 비어 있는 리스트를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 이렇게 선언해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컴프레hen션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컴프레hen션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런 포문을 쓰면 항상 컴프레hen션을 제가 바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포문을 돌리면서 어떤 이제 원소를 추가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if가 이제 없었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됐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제곱수들만 다 이제 원소로 이제 받게 되는 이러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냥 이거를 다 받지 말고 어떠한 조건이 만족할 때만 원소로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12는 이 조건이 만족할 때만 원소로 받아라라고 하면은 이게 한 줄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한 줄로 이제 풀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if문이 포함된 컴프레hen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 코드하고 이제 같은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여기에는 이제 원소로 내가 뭐를 받을지 이제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반복 조건을 쓰는 거잖아요. 얘도 이제 올려줘 이렇게. 얘도 이제 올려주고 원소로 받을 거는 내가 이거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문법이 이제 파이썬 문법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외우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영어로 된 문장을 내가 말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제 어떤 집합인데 집합은 이제 i 스퀘어를 이제 원소로 내가 받을 거고 여기서 이제 i는 1부터 이제 100까지에 있는 숫자들인데 그런데 이제 i는 제곱을
그러니까 i 스퀘어 제곱을 한 거를 12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가 0인 애들만 내가 이제 원소를 이제 할래. 라고 이제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학책에 썼으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썼겠지. i 제곱 그다음에 땡땡 4i는 1부터 이제 100까지 그 단 i의 제곱 나누기 12 요거는 이거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원소 같은 걸 쓸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영어로 읽어가지고 쓴다고 생각하면은 좀 편리합니다 외울 때. 이 지금 방금 한 거는 if문이 이제 포함된 컴프레hension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거는 if문이 포함된 이제 함수인데 일단 우리가 함수 선언하는 것도 안 배웠죠. 함수 선언하는 거는 여기 이거는 이제 definition의 약자입니다. def라고 이제 치고 f라고 이제 치고 이렇게 이것도 끝에 땡땡을 해줘요.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이 땡땡을 되게 좋아합니다. 땡땡을 하면은 또 자동으로 들어쓰기가 되는데 return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f에다가 2를 넣으면 3이 출력되고 5를 넣으면 6이 출력되고 이런 기본적인 이제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테스트라는 이제 함수를 넣었고 입력을 x를 받는데 이 함수에 이제 이런 동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로 나누어서 0이면은 그 짝수라고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라고 출력하는 이제 이러한 거를 만들면은 테스트 5라고 이제 했을 때 얘는 홀수니까 홀수라고 출력이 되고 얘는 짝수라고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테스트 함수를 어디에 쓰냐 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일단 원소로 이제 받아놓고 여기에 테스트 i 이렇게 그냥 함수를 걸어주기만 하면은 짝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소별로 내가 어떠한 함수를 이제 쓸 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쓴 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이렇게 선언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도 그냥 읽으면 돼. return x가 들어오면 나는 그냥 2분을 리턴할 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테스트 뭐 1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2분이 나오고 2가 들어오면은 그래도 2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뭐가 들어오는지 상관없어. 그냥 입력이랑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리턴 2분이라는 이 문자를 리턴할 거야 라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2분이라는 걸 리턴할 때 x가 2로 나누었으니까 짝수일 때만 2분을 리턴을 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요런 거를 리턴해라 라고 이제 제가 말로 풀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풀어쓰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2일 때는 이제 2분이 리턴되고 3일 때는 오드가 리턴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드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밑에처럼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식으로 소개하진 않고 그냥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x가 입력으로 가면은 x 더하기 1이 리턴되는 이러한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뭐 그런 함수 f라고 치면은 return 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5를 넣으면 6이 리턴되고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화살표를 땡땡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람다를 쓰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이런 함수가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자체가 있죠. 지금 제가 여기까지 가로친 요거 자체가 함수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가 5를 넣으면 6이 나오고 6이 나오면 7이 나오고 8을 넣으면 9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x가 이제 들어가면은 짝수일 때는 짝수를 리턴하고 홀
일 때는 홀수를 리턴하는 이제 이러한 구조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기는 해요. 이거를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DF 쳐가지고 선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좀 익숙한 사람들은 빠릅니다. 자, X가 들어갔을 때 일단 무조건 나 짝수만 리턴할래. 이런 함수를 구현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땡땡으로 바꾸고 앞에다가 람다를 쓰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언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함수니까 여기다가 3을 넣게 되면은 그냥 3이 리턴이 되죠. 아니 그 짝수가 리턴이 되죠. 이게 좀 헷갈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전체를 이 가로 전체를 F라고 받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F3 이러면 이제 짝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다시 x가 입력으로 들어갈 때 이제 짝수가 리턴이 되는데 짝일 때만 짝수를 리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if x 나누기 2는 0일 때 그렇지 않으면은 뭐를 홀수 이렇게 이제 하면은 얘가 이제 입력이고 얘는 좀 구질구질하지만 이게 출력이잖아.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하고 앞에다가 람다를 써주잖아요. 이 자체가 함수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4 이렇게 하면 짝수 5 이렇게 하면 홀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파이썬 배우다가 그 보통은 그 약간 뇌절이 오는 순간이 컴프리hen션 그다음 두 번째가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람다 요거를 쓰면서 막 그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문법적으로 너무 까다로워서 이거 헷갈려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그러니까 얘가 편한 것처럼 얘가 진짜 편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거를 좀 써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맛보기로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제 하고 굳이 익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함수 요렇게 이제 선언하는 게 정석적인데 요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그냥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그 당연히 0차원 자료형에서는 얘가 이제 동작을 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이제 0차원 자료형이죠. 1차원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작을 하는데 이제 그 요런 거는 이제 길이가 1인 1차원 자료형 있죠. 그러니까 그 벡터 형태의 뭔가 포맷을 갖고 있는데 원소가 하나 있는 거. 이게 그 개념적으로는 그냥 0차원 자료형이랑 똑같은 거잖아. 어차피 값이 하나 있으니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랭 이렇게 하면은 다 1이 나오게 돼요. 다 1이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랭을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원소가 이제 하나 있기는 한데 이거는 자료 구조상 0차원 구조니까. 근데 이렇게 이 원소 하나를 리스트로 이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 주면은 길이가 나옵니다. 더 헷갈리는 게 만약에 A는 이제 1을 넣어요. 그다음에 B는 비어 있는 리스트를 넣어. 그럼 여기에는 자료가 하나 있죠. 그렇죠? 여기는 자료가 없잖아. 근데 랭스를 치면은 A는 에러가 나요. 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나는데 B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빵에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랭은 무조건 그러니까 뭐 원소가 하나 이상일 때만 그 랭스를 출력해 준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랭스는 무조건 1차원 자료형일 때만 동작을 해요. 0차원 자료형일 때 아예 동작을 안 해요. 그리고 길이가 이제 0이어도 1차원 자료형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비어있는 문자예요. 비어있는 리스트, 비어있는 튜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 이거 튜플 맞나? 아 이거 레이지구나. 요건 지웁시다. 헷갈리게. 잠깐. 진짜네 튜플이네. 이게 비어있는 튜플이구나. 처음 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자료형을 배울 건데 이거는 쉽습니다. 집합은 쉬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기본 자료에서 딕셔너리가 남았는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집합은 쉬워요. 집합은 말 그대로 이제 집합인데 이런 식으로 선언해요. 집합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쳐갖고 예를 들어서 뭐 1, 2, 3 이렇게 이제 선언하면 얘가 이제 타입이 집합이 나옵니다. 셋. 집합은 이러한 특징이 있죠. 1, 1, 2, 2, 3, 3, 3 이렇게 하면은 집합은 이제 원소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1, 2, 3으로 나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위시리스트, 내가 이제 갖고 싶은 것들, 새 학기가 되면 갖고 싶었던 것들이 뭐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집합으로 선언하면은 이렇게 중괄호로 치고 원소들을 이제 컴마로 나열하면서 선언을 해도 된다. 인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집합을 선언하고 내 위시리스트에 노트북이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true가 되고 없으면 이제 false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른 데에서도 했었죠. 그다음 합집합, 교집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위시리스트가 첫 번째 날에는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을 갖고 싶었어. 두 번째 날에는 노트북이랑 아이패드를 갖고 싶었어. 이러한 집합들을 각각 선언을 하고 만약에 얘하고 갖고 싶었던 걸 이제 합치자. 내가 첫 번째 날에 떠올랐던 거랑 두 번째 날에 떠올랐던 거랑 이걸 합치면은 데스크탑 그 다음에 노트북, 아이패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합집합 말 그대로. 그렇죠? 노트북이 이제 두 번 들어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집합은 이제 그 중복된 게 제거되니까. 얘는 뭐예요? 교집합. 그러니까 노트북은 첫 번째 날에도 생각나고 두 번째 날에도 생각났잖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갖고 싶은 건가 보지. 그래서 뭐 교집합을 하면은 진짜 갖고 싶은 노트북이 나오고 차집합이랑 뭐 그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집합은 1일차에는 내가 갖고 싶었는데 2일차에는 어떻게 해석하지? 1일차에만 갖고 싶었던 거. 요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공통된 거 빼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2일차에만 내가 이제 생각이 났던 것들 요렇게 차집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소개를 했는데 안 써요. 저는 잘 이거를 안 쓰고 집합을 쓰는 거의 유일한 이유는 그 원소들이 중복된 게 되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중복된 거를 이제 제거해 주는 코드를 쓸 때 집합을 되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쳤어. 이렇게 쳤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알파벳을 총 몇 종류로 쳤냐? 뭐 이런 거. 이거를 리스트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냥 그대로 다 나올 텐데 이거를 집합으로 자료 변환하면은 내가 친 유니크한 애들만 이렇게 쭉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쳤네. 그럼 내가 몇 종류를 쳤는지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종류로 쳤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많이 써요. 셋. 일단은 이러한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집합이 있는데 요거 이제 집합이죠. 이것도 그 포모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포 아이인 물음표 하고 땡땡하고 print I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그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했던 거는 이러한 리스트가 올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투플도 올 수 있겠지? 왜냐하면 1차원 벡터 비슷한 거는 올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이런 스트링도 올 수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HI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집합 같은 경우도 1차원 자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 이렇게 하게 되면은 ABC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집합은 또 이런 특징이 있거든. ABC 이런 집합이 있고 C B, A 이런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이건 같은 집합이거든. 집합은 원소끼리 숫자로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이 앞에 있는 순서대로 그 출력이 되진 않아요. 그래갖고 CBA 이렇게 나오고 옛날에는 이게 파이썬 버전에 따라 다른데 옛날에는 이게 아마 순서가 막 칠 때마다 랜덤으로 바뀌어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일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집합은 순서가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1, 2, 3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동작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원소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진 않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집합에 있는 포문을 이제 쓰게 되면은 이거를 그 여기 있는 원소가 이제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됐고, 그 포문을 쓰게 되면 또 컴프레hen션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컴프레hen션도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션이죠. 여기에다가 뭐 x 4 in 그다음에 range 5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0, 1, 2, 3, 4 요게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션이죠. 스트링 컴프레hen션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었죠. 튜플 컴프레hen션도 제가 소개하지 않았죠. 튜플 컴프레hen션은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건 있지만 쓰지는 않아요. 잘. 요런 게 있지만 이건 이제 쓰지는 않고 이게 집합 컴프레hen션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집합으로 그냥 만들어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좀 명확한데 만약에 리스트를 1, 2,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for l in 리스트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리스트가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얘를 set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출력 구조가 set이 돼야 되는데 set은 중복된 원소를 허용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제거된 유니크한 원소만 나오게 되죠. 이 예시도 그런 겁니다. 1하고 1이 이제 3개 있지만 여기는 이제 1이 하나만 있는 거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3, 4, 5까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거 아까 했네. 이거 아까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셋으로 하면은 이렇게 4개가 나오고 랭스를 치면은 4라고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모두 몇 종류의 문자로 이루어졌는가라는 이제 문제를 낼 때 셋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그거로 요 풀이 말고 다른 풀이로 이 종류에서 어떠한 종류의 문자가 몇 번씩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count A라고 하면은 5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뭘 하지? B가 혹시 있나 여기에? 잘 모르겠죠. 찾아야 되잖아.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니크한 애들을 리스트가 뭔지를 뽑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A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B, C는 없고 D가 있나 봐.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F가 있나 봐.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G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G를 이제 해주고 그러면 이제 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복하기가 귀찮으니까 for s in set txt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집합이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그 S가 의미하는 거 A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조사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싶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고 이거를 셋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순서는 이제 뒤집히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count s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s 자리에 f, d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이 값들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가 6이고 뭐가 3이고 이런 거를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제 s하고 이거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튜플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F는 6개 있고 D가 6개 있고 G가 3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에 몇 종류의 문자들이 각각 몇 개씩 있는지 포함이 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